안녕하세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입문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이성주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파이썬을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파이썬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에서 뭐 아주 간단한 데이터들을 이제 다뤄봤는데요.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왜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실제로 변수에 저장하고 그리고 그 변수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가공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지난번 강의를 들으셨다면 파이썬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이 설치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저같이 윈도우 XP인 경우에는 뭐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고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윈도우 7 환경일 텐데요. 이제 약간은 다르겠지만 지금 화면과는 그래도 거의 비슷한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작을 누르셨어요. 거기서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가시고 거기서 파이썬 2.7이라는 폴더를 찾으시면 이제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파이썬 커맨드 라인에서 했는데 이 커맨드 라인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다르게 우리가 직접 실행을 바로 그 문장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실행시키면 바로 실행이 된다는 그런 그 굉장한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면 이게 잘 될까?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당장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실행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이를 꽉 깨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은 파이썬은 그냥 해보고 안 되네? 뭐 왜 안 되지? 뭐 다시 좀 고쳐보고 바로 반응을 살펴보고 또 그걸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이 부분이 재밌죠. 이렇게 하는 게 예전에는 막 뭔가 엄청 막 거창한 것들을 막 설치하고 막 이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프로그래밍 언어였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가나다라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어를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갑자기 막 해리포터를 쓰실 뭐 그러실 분도 있겠지만은 막 가나다라를 배우는 것 자체, 뭐 ABCD를 배우는 것 자체가 혹은 영어를 배우거나 중국어를 배우는 게 훌륭한 소설을 쓰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죠. 그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언어도 그렇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지금 배우시는 것들은 그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배우는 거지 그런 것들을 그냥 배운다고 해서 바로 막 엄청난 것들을 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엄청난 거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사고의 방법론이 중요한 거고 그것을 표현하는 그냥 효과적인 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이제 계속해서 느끼시겠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강의에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뭐 하라는 게 많습니다. 뭐 세미콜론도 뭐 문장은 꼭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된다. 뭐 변수를 선언하면 그 변수의 타입,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타입 같은 것들을 꼭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파이썬은 그냥 지금 이제 곧 보시겠지만 그냥 x는 1 하면 끝납니다. 그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원래 생각하던 그런 방식대로 많이 근접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게 파이썬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다 빨리 중요한 것들은 프로그래밍의 어떤 뭐 이 기능은 무엇이고 저 기능은 무엇이고 이런 걸 배우는 건 물론 정확하게 하시는 건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빨리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적당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익힌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들을 푸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문제들을 푸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중요한 문제들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이하의 뭐 소수를 구하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100만 이하에서 가장 큰 소수를 구하라. 뭐 이런 거 하면은 꼭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뭐 소수를 구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은행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암호화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페이스북 같은 걸 만드실 수도 있고요. 파이썬도 얼마든지 지금 이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파이썬은 그냥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 같은 그 웹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요. 트위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지금 입문을 배우시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발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마크 주커버그나 이런 사람처럼 뭐 기숙사나 혹은 집에서나 뭐 친구들과 이렇게 뚝딱뚝딱 만든 웹사이트가 혹은 웹 서비스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이 다음 차세대 파이썬이래. 페이스북이 다음 차세대 페이스북이 되지 않을 그런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파이썬에서 기본적인 기능을 익히시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지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고 그러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파이썬 이제 실행시켜 보면은 이제 보시면 프로그램 파이썬 2.7에서 이제 커맨드 라인을 실행시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게 뭐 1, 뭐 2, 3 하고 1 더하기 2, 뭐 1 나누기 2 이런 걸 했었죠? 그러면 뭐 이런 것들 뭐 문자열은 어떻게 했었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꼭 U를 붙였죠? 그런데 이제 이거 보시면은 그냥 이대로 이제 작성하면은 이렇게 이상한 문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이 안녕하세요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건데 실제로 이제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는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죠? 보시면은 실제 그 글자의 정보들은 이런 방식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 이런 방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프린트라는 걸 통해서 이런 정보를 이렇게 표시하라고 우리가 해주는 거죠. 이 프린트는 이런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런 방식으로 표시해야 된다는 걸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린트 같은 것들을요, 함수라고 하는데 함수도 곧 배우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그 이름을 써주고 그 함수가 받아야 되는 무언가를 써주면, 적절한 것들을 써주면 그 함수가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함수라고 하니까는 조금 이제 친숙한 것을 이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뭐 우리가 뭐 중학교 이후에 배우는 뭐 함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fx는 x 플러스 1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사실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다 이제 써놓은 이유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x의 값에 따라서 전체 그 출력 값이 다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그 등호는 여기서 다른 수학적인 등호고 프로그램에서는 좀 다르죠. 곧 이제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프린트도 저 fx와 비교를 하시면 이제 함수의 이름이 프린트가 f라는 거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뭐 거기서 x에 해당한 부분이 뭐 어떤 문자열이겠죠.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뭐 x 플러스 1이라는 거가 내부에서 수행이 된다면 2가 나오잖아요. 아까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프린트도 결국 그 출력의 결과가 이제 이런 깔끔한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열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이제 뭐 아직 함수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할지라도 뭐 받아들이시는데 그렇게 무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보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딘가에다가 저장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띄워볼까요? x는 1. 그죠? 이렇게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화면을 좀 키워봤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수학적으로는 이 등호가 x는 1과 같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값들을 왼쪽에다가 집어넣어라 라는 이런 화살표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화살표는 지금 쓰이진 않는데 저 등호가 이런 화살표를 염두에 두신다면 좀 이해가 잘 되실 거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라는 어떤 변수, 즉 예를 들어서 뭐 공간은 컵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컵이 있은 다음에 그 컵에다가 커피를 붓게 되면 컵에는 커피가 담깁니다. 근데 똑같은 컵인데 이거를 뭐 녹차를 붓거나 혹은 뭐 콜라를 부으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변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컵을 통해서 다른 종류의 것들을 담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x는 1을 담았죠. 그래서 프린트 x를 해볼까요? 우리가 프린트는 이미 우리가 만든 건 아닌데 이미 파이썬에서 이런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함수입니다. 프린트 x를 하면 이제 1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좋냐? x 플러스 1 하면 이미 x에 담겨 있는 값은 우리가 뭐 1로 알고 있죠? 거기다가 x 플러스 2 하면 3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또 x의 값은 변경도 가능합니다. x 2로 했어요. 즉 컵에다가 커피를 담았는데 그거를 버리고 컵에다가 콜라를 담은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담았어요. 뭐 이렇게 할까요? x는 우리가 이왕 얘기하는 김에 커피, 그죠? 처음에는 커피를 담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숫자를 담았다가 문자를 담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형할 수 있잖아요. x를 한번 출력해 볼까요? 그거를 확인하셔야 되니까. 이제 커피가 나오죠? 변수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러 가지 것들을 뭐 모두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x는 1로 하시거나 혹은 2로 하시거나 뭐 커피로 하신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컵을 비유를 드려가지고 이제 변수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x라는 변수가 컵이라면 거기다 커피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커피가 되겠죠. 그런데 x에다가 이제 뭐 콜라를 이렇게 담는다고 하면은 프린트 x를 하시면 콜라가 됩니다. 그죠? 변하는 수라는 의미에서 변수. 뭐 수학에서도 이미 변수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시니까 변수를 막 이렇게 뭐 어떤 값들이 변하는 거라는 거를 크게 더 많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데 이 컵은 그대로 있어도 내용물은 바뀔 수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x라는 이름은 그대로 있지만 내용물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값을 그냥 읽어 오시거나 혹은 값을 변경하거나 조작하는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변수 하나를 더 선언해 볼까요? y는 2. 이렇게 하면 x 플러스 x는 지금 뭐죠? x는 콜라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x를 다시 숫자를 담아야 되겠네요. x라는 컵에 숫자끼리 서로 연산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x는 1을 담고요. y는 2를 담았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x 플러스 y는 3이 됩니다. 뭐 당연하죠. x에는 1이 담겨 있고 y에는 2가 담겨 있으니까 그 x 플러스 y를 하면 3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재밌는 걸 해볼까요? 커피와 콜라를 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1과 2는 더하면 3이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문자열로 이루어진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이 문자열이라고 했죠. 뭐 따옴표, 이 따옴표나 아니면 이 따옴표죠. 이게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근데 그런 문자열 안에 문자열로 구성된 그런 것들을 더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뭔가 출력은 됐는데 우리가 알아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프린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커피, 콜라가 하나로 붙어서
하나의 문자로 구성이 됐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문자열들은 더하기를 하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서 붙여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아마 혹은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시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문자열과 숫자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제대로 이제 출력이 되려면 이제 프린트문으로 프린트문 안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아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류가 발생한 이유가 그 따옴표의 쌍이 안 맞습니다. 커피는 따옴표로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이제 의도하지 않게 여기다가 그 따옴표를 집어넣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 항상 따옴표는 쌍을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이런 오류를 빈번하게 아마 겪으실 거예요. 뭐 초보 프로그래머나 뭐 굉장히 유능한 프로그래머도 키보드를 타이핑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유능한 프로그래머들은 이걸 보고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 당장 알고 바로 고칠 수 있겠지만, 근데 뭐 조금 덜 익숙하신 분들은 그렇지 못해서 더 오래 걸리는 거지, 이런 것들을 뭐 이제 막 큰 오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